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3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뭐 위험 자산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서 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은 좀 많이 내렸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지금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21선을 두고 계속 지금 뭐 내릴까 아니면 다시 받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죠. 거의 지금 일주일 이상 2주일 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쉽사리 이제 하향 추세를 저는 이제 크게 이쯤에서 이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버티고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선물 지수를 좀 보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다 포함해서 다 내리고 있고요. 금일 지수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환은 잘 버티고 있고,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못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뭐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주식이라는 것, 뭐 위험 투자자 이런 다 자산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올라 있는 애들, 많이 올라 있는 애들을 잘못 들어가시면, 진짜 이제 그게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텨도 계속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확률이 높은 그런 포지션을,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런 걸 잡으셔야지, 이제 막 올라가지고, 뭐, 옆집 뭐 아줌마, 그다음에 뭐 옆집 할머니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주식하는 시대가 온 상황에서 막 기사에 나 있는 그런 종목들 잘못 건드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위험 자산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이 이제 미국 10년물이 계속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1.4달러 아래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5년 정도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다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생각보다 금리가 좀 빨리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기름도 많이 올랐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달러, 64달러.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투자자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부터 미리 빠지고 있었고요. 이런 위험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코스피를 보시면 잘 버티죠. 일단 잘 버티는데 확실하게 방향을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오늘 밤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이제 금리 정책 이런 것도 발표를 좀 한다고 하니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해서 요즘 뭐 10%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도 유동성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냥 투자자들이 기사 따라서 그냥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고 돈을 쫓다 보면 이게 사람이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돈을 쫓다 보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벌다가도 또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서 잃다가도 이렇게 돼버리면 돈을 계속 벌면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기준점이 되는 그런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준점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기준점이 왔을 때,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좀 확실하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하락장에서도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아무튼 횡보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저의 기준을 나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이제 제 기준을 좀 세워서 몇 가지 골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좀 최근에는 좀 감을 잡고 그런 종목들 상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락장도 좀 잘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내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단기로 내린다면 여기 바닥까지, 네, 요 바닥까지 한 920까지 코스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121선까지도 네,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크게 보았을 때는 이제 막 상승하다가 좀 내렸기 때문에 이때처럼 사실은 이때가 좀 불안하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2, 3개월 정도 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떨어져도 떨어질 거고요. 네. 갑자기 여기서 막 우악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인증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확실히 이제 슈팅을 좀 주는데요.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안주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힘을 주는데요. 이 장이 좀 안 받쳐주면서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줄 세우는 이 위로 한번 찌르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좀 한국정보인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 쌍바닥 다지고 요쪽 라인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21선 딛고 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하락장에서도 지금 잘 버티고 있죠. 네. 이 슈팅은 좀 과하게 올라갔다가 좀 내린 것 같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라면 이제 21선 잠깐 슈팅했다가 오버 슈팅했다가 21선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게 좀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하락장에서도 좀 잘 버텼기 때문에 내일도 하락장이 좀 나올 거긴 하지만 21선 위로만 좀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네, 계속해서 뭐 공동인증서 이슈가 있고, 모바일 신분증,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쪽 사업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협력해서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커질 기업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두산이 좀 내렸죠. 네, 두산이 결국에는 이제 121선 이탈을 해서 좀 상승 추세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렇게 해서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약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추세를 좀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이제 241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도달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봉 딛고 좀 반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과 함께 같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냥 증시 따라 같이 하락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또 매도를 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도 이제 서서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을 때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이 두산그룹의 반등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도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 이제 체코 쪽에서 8조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따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체코 장관이 이제 수주 내로 좀 그 업체를 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두 달 내로 좀 이 소식이 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소식 나오면 네, 두산그룹은 대박이죠.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사업화 직전에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까지 기존 원자력까지 다시 살아난다면 대박입니다. 네,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 다음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21선 딛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양이 참 이상적이고요. 정석입니다, 사실. 네, 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전환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딛고 좀 반등을 하고 이제 61선까지 좀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이제 끝나고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1600억 원을 브라질 당국에 위법 행위로 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많이 큰 돈은 아니고요. 좀 1600억이라면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바닥 한번 찍고 좀 좋지 않은 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도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횡보하던 그 7,000원 라인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꼬리 선까지 7,800원 선까지 이제 뚫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시간이 약입니다. 얘도 결국에는 주봉선이 이렇게 수렴을 할 것이고, 이 240주선 넘어서 8,000원대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SCI 평가 정보고요. SCI 평가 정보도 지금 이제 좀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리면서 같이 이 비트코인 관련주도 약세고, 그 다음에 부안주도 지금은 코스닥이 좀 강하게 내리면서 약세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1선 잘 디디고 있고, 내일 한 번 더 요 라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똑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디딘다면 다시 한번 SCI 평가 정보가 확실한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얘는 한번 슈팅 나오는 것이 조만간 좀 위로 한번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얘도 서서히 이제 주봉상으로도 좀 바닥을 다지는 듯 하고요. 내린 만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외국인이 조금 샀고, 항공우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네, 21선 결국에는 이제 되었고요.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는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많이 좋지 않다면 좀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한 번씩 지켜주면서 계속 지켜주면서 좀 우상향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조정받을 때가 좀 되었죠. 지금 여기 24,000원대부터 꾸준히 달려섰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를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 12, 10% 20%는 조금 조정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적 추세를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쪽, 네, 이제 우주산업이 결국에는 이 힘이 실릴 겁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네, 화성 이 탐사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주산업이 위성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위성 쪽으로도 계속 발달을 할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좀 괜찮다면 한국항공우주도 좀 반등을 해서 좋게 흘러갈 것 같은데, 지금 선물 이런 지수를 보았을 때는 내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내리거나, 아니면 만약에 파월이 이제 금리 아직 안 올리겠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펼치겠다, 돈을 더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한번 이제 유동성 강세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비트코인부터 확 오를 거기 때문에 뭐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내일 어떨지. 그 다음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잘 반등을 하다가 이제 21선 근처에서 계속 윗꼬리 달면서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 눈치를 보느라 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좀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 힘을 줄까 말까 좀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제 기관이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확실한 이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 한국전력도 뭐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 없이 그냥 뭐 조금씩 약한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뭐 터져야 좀 많이 움직일 텐데, 한국전력도 그냥 좀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얘도 월봉상으로는 저점 위치에 있고요. 네, 20월봉선 돌파를 강하게 하고 지금도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6가지 종목 봤고요. 증시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증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종목들이 좀 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밑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조금 올랐고요. 밑에 있는 것보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와 한국정보인증은 위에 한번 슈팅을 주고 안 내리고 이제 한참 횡보를 하던 애들이었죠. 그러다가 SCI 평가 정보 한국 정보인증도 한 절반 정도 내렸다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 얘들은 워낙 이제 소스가 좀 있다 보니 앞으로 부안주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리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한 번씩 세력들이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6가지 종목 모두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